제가 서울대를 떠나면서 그동안 너무 그냥 고향같이 편한 곳이었는데 다 가족 같고 안전지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길 떠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왜 떠나는가. 결국 저의 욕망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죠. 더 재밌겠다라는 욕망도 있을 거고 더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인간으로서 다음 단계가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성장하고 싶은 거죠.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비즈니스의 A면서 Z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클라이언트도 우리의 유저들도 다 인간이고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왜 이걸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장대익 교수님 네. 보시는 분들이 혹시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과학사, 그리고 과학철학,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과학철학센터의 생물철학을 또 하셨어요. 저도 이게 한번 갔던 대학인데 교토대학교의 영장류 연구소. 네, 심팬지 연구. 야, 심팬지 연구 활동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타프트 대학교에서 인지연구소, 한국의 인지과학연구소에서 회장을 하셨고 서울대학교의 인지과학연구소장을 하셨고요. 또 이외에는 AI 연구센터 센터장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변신이 다양한 업력을 갖고 계셔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네. 모신 이유는 뭐냐면 창업을 하셨잖아요. 서울대 교수가 갑자기 주식회사 트랜스버스라고 하는 창업을 하셨는데 네. 또 아주 획기적인 뉴스가 하나 딱 나와서 네. 서울대에서 가천대학교로 창업대학을 맡아서 이직을 하셨어요. 네. 이게 너무 좀 특이한, 이게 경력이 계속 바뀌어 나가시면서 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 나가시고 그래서 교수님 한번 뵈면 꼭 이것저것 좀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나를 만났습니다. 네. 교수님 뭐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일단 먼저 소개하기 전에 예. 제가 진심으로 티타임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방송입니다. 바람직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웹3 공부를 막 시작할 때 여기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정말 많이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링크도 공유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기자분들이 아까 홍 기자님 뵀는데 기자님들이 되게 잘 정리하시고 좋은 아이템 가져오시고 그래서 늘 여기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최 교수님이 이 코너를 맡고 계셔가지고 이거 불러주시면 제가 약간 한번 튀기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의 기자들이 저보다 비주얼은 좀 떨어지는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비주얼은 좀 아니 근데 목소리하고 무슨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티타임즈 진심으로 되게 제가 최애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코너에 오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최 교수님이 너무 황송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서울대학교에서 12년 동안 자유종합부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가 가천대 창업대학의 초대학장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석좌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에서 가천대로 간 케이스는 저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년을 하고 간 게 아니고 제가 한창일 때 또 옮기는 거여서 그런 면에서도 좀 처음이라고 하셔서 제가 뭐 그 처음을 하려고 간 건 아니고요. 제가 2년 전에 서울대 교원 창업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트랜스버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트랜스 유니버스죠. 경계를 넘나들면서 뭔가 에듀테크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런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줌이 화상 회의용인데 화상 수업용 플랫폼을 만드는 에버클래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지금 런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고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창업대학 초대 학장으로 어떻게 보면 스카우트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10년을 여기서 좀 한번 재밌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평생 한 직장과 한 가지만 했던 사람이라서 교수님 같은 분은 막 엔돌핀이 막 돌아요. 이게 뭐 대리 만족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티타임즈를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런데 정말 용벼천가가 아니라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 예전에 다윈의 식탁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기억나는 것 중에 뭐냐면 테이블라이즈드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밥 먹으면서 저는 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읽어보면 이게 배고플 때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니까 사소한 것도 다투기도 하고 그러는데 밥 먹으면서 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보면 밥 먹으면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거 끝나고 다윈의 식탁을 진짜 읽으셨다는 게 일단 훌륭하신 거에 징표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라이즈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끝까지 읽으셔야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다윤의 식탁은 제가 제목을 되게 신중하게 짓거든요. 예, 예. 그리고 대부분의 책 제목은 제가 짓습니다. 보통은 편집자나 출판사 사장이 예. 짓는데 저는 제가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나는 바꾸겠지만 이게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보통 되게 신경을 쓰는데요. 다윤의 식탁은 제 인생의 제목이에요. 그래요? 인생의 책 제목입니다. 그 식사나 식탁의 의미가 좋아서 사실은 그 책을 딱 했던 건데 예. 왜냐면 이렇게 같이 식구라고 하는 우리 개념이나 저는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 밥을 안 먹습니다. 아, 네, 솔직히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오히려 걸려요. 예.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네. 책을 팔려면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어야 되잖아요. 뭐 다윈이 버린 뭐 네, 식탁이라든지 네, 네. 뭐. 근데 아주 평온한 제목이었는데 네.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사실은 밥 먹자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야 이게 교수님이 제목을 지었다라고 하니까 더 느낌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지식인들 사이에서 현대 진화생물학자에서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있는데 예. 그 논쟁의 역동성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알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제목이면 좋을까를 생각을 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식사 자리만큼 밥을 먹으면서 얘기한다는 건 되게 진심이 담긴 얘기들이거든요. 진지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도 사실 가능해요. 그렇죠. 예, 밥을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세팅에서 한번 밥상을 해보고 뒤엎진 않으니까. 아니 사실 말이 돼 이게 식탁 얘기를 하려고 오늘 여쭌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네. 많은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식탁 얘기, 밥 먹는 네.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서울대에서 사립대로 네, 네. 옮긴다는 건 저 처음 봐서 네네네. 아 교수님이 창업에 대한 이 열정이 굉장히 있으신 건 제가 네, 알고 네. 있었는데 네. 뭐 특별한 뭐 더 다른 의미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2년 전에 창업을 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수가 창업을 하면 예.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교수는 언제든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 거예요.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VC나 이 투자자들을 만나면 맨 마지막에 질문이 그거예요. 교수님 근데 아이템도 좋고 팀도 좋고 잘 될 것 같은데 교수님 근데 진짜로 얼마만큼 여기에 신경 쓰고 계세요? 얼마만큼 시간 쓰실 수 어떤 있으세요? 분은 뭐 그만두실 생각 없나요? 뭐 이렇게까지 맞아요. 묻는 사람이 예.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질문을 받고 저는 되게 진심이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약간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한다는 게 전달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 교수가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예, 예, 제가 맞습니다. 그걸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점점 창업의 세계에 빠져들고 그리고 아 잘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인간 본성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거를 좀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것들 저도 막 마치 플레잉 코치처럼 예. 제가 뛰면서 학생들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가천대에서 이제 제안이 왔고 그래서 고민을 사실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면 틀림없이 보수적인 결정들을 다들 할 테니까.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제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 이거 새로운 도전인 것 같은데 그동안 서울대에서 자유종합부라는 새로운 신생학부에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정말 신나게 일했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 불만이 있어서 옮긴 게 전혀 아니고 자유종합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면서 이 정도면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관리자가 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뭔가의 기회가 주어지면 한 번 정도는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온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새로운 기회다. 그리고 요즘 진짜 창업을 많이 원하는데 저도 배워가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보면서 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저도 또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아주 그냥 근본적인 생각이 있었죠. 근데 나오신 김에 네. 창업을 하신 저기 트랜스버스 네. 회사 자랑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일단 2020년 11월에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할 당시에 이제 이런 거죠. 그때는 이미 스타트업을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예. 그 전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아이템으로 할까? 창업에 마음을 갖게 된 거는 코코네라고 하는 회사를 청합하신 천양현 회장님. 잘하시잖아요. 천양현 회장님하고 어떻게 하다가 친해지게 됐는데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처음 만나서 말하자면 우리 장 교수가 스타트업을 시작해 봐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요. 뭐 이렇게 바람을 넣으셔가지고 제가요 처음에는 완강히 저항을 하다가 그래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템들을 막 찾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마지막에 생각했던 아이템이 뭐냐면 40대 플러스가 하는 두 번째 대학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게 지금 20대 중심으로
교육의 어떤 큰 봉우리를 만드는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은 사실 500년 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세팅됐던 거죠. 평균 수명이 한 40에서 60세 사이에 세팅됐을 때. 근데 지금은 80을 건강하게 적어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직장 정도? 그리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 정도예요. 근데 40대, 50대를 가다 보면 다시 또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 오죽 또 배울 게 많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또 한 번의 교육의 큰 봉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면 되지? 대학이 유니버시티니까 그때는 그 한 단계 더 높은 트랜스버시티라고 해서 트랜스 유니버시티. 라고 해서 트랜스버시티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랑 천 회장님하고 같이 한번 그 기회를 보자라고 했던 때예요. 그걸 온라인으로 가야 되나? 오프라인 섞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팬데믹이 온 겁니다. 그리고 줌을 쓰기 시작했죠. 줌을 쓰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수업은 되는데 이게 수업에 아주 특화된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회의용이잖아요. 예. 제가 줌을 뭐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줌으로 대표되는 용도가 다르니까. 그런 화상 솔루션 자체가 다 회의용이란 말이죠. 수업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교수자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에요. 뭐 LMS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학습 공동체도 만들어져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먼저 플랫폼부터 생각하게 된 겁니다. 트랜스버시티로 가는 거에 어떤 온라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에 특화된 플랫폼,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먼저? 요때가 좋은 기회지 않을까? 왜냐하면 팬데믹이 왔고 실시간 비대면을 하니까. 그래서 에버클래스라고 하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요. 작년에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사업화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수업을 온라인으로 열 수 있는 이것 딱 하나만 갖고 있으면 온라인 스쿨을 열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스 형태로 제공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지금 회사에 나간 방향입니다.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 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제가 인생 이모작 아닙니까? 그랬더니 뭔 소리야. 인생은 삼모작이야.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나이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20살을 빼면 맞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막 20대 된 거고. 저는 악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젊은이들이 뭔가 도전을 하는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20살을 빼고 나게 되면 아직 대학생들은 태어나지도 않거나 아니면 지금 막 시작한 맞습니다. 단계. 그러니까 얼마든지 도전을 해도 사실은 뭐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수님은 그런 철학을 갖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에서 그래도 다른 대학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자제분들은 좀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 없던가요? 네. 저희 따님이 둘이라고 제가 제 딸이 둘이고 하나는 이제 대학생이고 저는 대학생 자제분은 그래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은 또 저기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저희 그래요? 스타트업은 아니고 딸은 건축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뭐 모델링하는 쪽에 되게 이제 신생 스타트업인데 거기서 같이 일하고 있어서 그 첫째 딸은 뭐 딱 듣는 순간 아빠 멋있는 것 같아. 한번 잘해보세요. 뭐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줘. 나도 스타트업 얘기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타트업 선배야.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용기를 얻었고 둘째 딸이 이제 고3이에요. 고3은 좀 민감하잖아요. 대단 민감할 텐데.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이 친구가 어떤 그 코멘트를 할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엉뚱한 면이 있어서.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가야 될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천대 가서 새로운 창업 교육을 좀 해보고 싶고 내가 스타트업도 잘해보고 싶고 이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교육 효과 말씀드렸잖아요. 가천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효과를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이제 학교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교육자로서 보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색을 하고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빠 근데 있잖아 모든 교수님들이 아빠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야. 이게 뜨끔하다. 아니, 일단 저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이런. 제가 딸 잘 키웠죠. 아니, 근데 가천대학교 창업대학으로 가셔서. 사실은 제가 오늘 모시고 싶었던 것도 이 가천대 창업대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대학이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기가. 네, 1기생이 있죠. 일단 가천대학 창업대학은 신입생을 뽑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고3이 가천대 창업대학으로 들어오는 루트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창업을 한다는 게 뭘까? 고3이 입시를 치러서
창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들어오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기존에 대학에 들어온 학생 중에서 예를 들어 무슨 AI 학부를 다니고 있고 디자인 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우리 이제 도메인 놀리지라고 하잖아요.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뭘 했을 때 기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한 3학기를 지난 친구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창업을 정말 해보고 싶은 친구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 저도 약간 걱정스러웠던 게 네네.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는 좀 위험하지 그쵸. 않냐.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기의 영역에서 네네. 여러 분야에서 네네. 자기의 일들을 네. 창업으로 연결한다. 네네. 그거 아주 굉장히 네, 좋은 그쵸. 생각인데요. 좋은 모델이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천대에서 이제 요번은 1기생인데 30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고요. 예. 1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30명을 선발을 했고 거기 그 안에서도 3대 1이.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다음부터는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 40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그래요. 30명을 선발을 해서 한 학기 동안에 18학점 6과목을 듣게 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블록체인이 특화된 학기예요. 그 블록체인을 2과목을 들어요. 블록체인 2과목을 듣고 그다음 창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서비스 기획, UX 이런 거잖아요. 이런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런 거 배워야 되잖아요. 기업가 정신. 기본적인 것.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인간 본성의 과학적인 이제 이게 인지과학인데 저희 창업대학이 정말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 본성이 깃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 본성이 스며든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의 모토예요. 가천대 창업대학의 커리큘럼상에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지과학을 필수로 가르치는 창업대학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저는 비즈니스의 A면서 Z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클라이언트도 우리의 유저들도 다 인간이고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왜 이걸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도 결국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있는 창업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 있고. 그래서 6과목을 들으면서 30명이 부전공을 득하게 됩니다. 창업학 부전공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일부 선발을 해서 그 친구들이 다음 학기에 복수 전공처럼 혹은 심지어 학과를 전과를 할 수도 있어요. 복수 전공이나 아니면 주전공처럼 아예 심화 전공처럼 옮기게 해서 거기서 창업학으로 졸업할 수 있게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면은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창업을 하면 거의 졸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창업이 1, 2년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무슨 전공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도 일종의 페인 포인트가 사실은 창업을 해서 정말 이 아이템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창업학으로 부전공을 득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창업학으로 복수전공 내지는 심화 전공을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매 학기 12학점씩까지 관리할 수 있는 학점을 주고 창업학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학생들의 고충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네, 전 세계에 이게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12학점씩 주면서 창업학으로 졸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4년제 대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천대학교에서 자기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무엇인가 좋은 아이템이 생기면 졸업과 공부와 학점 다 연결돼 있는 가천대학이라고 하는 게 가천대 창업대학. 네, 창업대학. 적어도 가천대 학생들한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천대로 오겠다. 뭐 예를 들어 연세대에서 난 창업을 하고 싶은데 가천대 이 프로그램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왜 학점 연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도 웰컴. 야, 그거 아주 특이한. 아니 그러면 총장님이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인정을 해주시고 다 학교에서도 콘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가천대학이 이제 지리적으로 성남시에 있는데요. 판교랑 한 10분 거리거든요. 그 판교는 이제 위에 일종의 벤처의 타운이잖아요. 가천대학이 지난 10년 동안 이 대학 사회는 다 알지만 완전히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다 통합을 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학교로 지금 변신하고 있는데 넥스트 10년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의 최강자인 학교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완전히 차선을 바꿔서 글로벌 얼마 국내 대학 뭐 12 뭐 이런 타이틀 하지 말고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The Only One 전략을 쓰자. 그럼 Only One 전략에서 중요한 게 뭘까? 가천대학은 스타트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경험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적어도 아시아에서 최고인 학교. 그러니까 유일한 학교, 최고인 학교가 아니라 유일한 학교를 만들죠. 유일한 학교. 베스트라기보다는 유니크한. 유니크한 학교. 그러니까 뭐 네. 유니콘이나 데카콘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렇게 유니콘이나 데카콘이 되면 결과적으로 되면 너무 좋겠죠. 내가 왜 창업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인류가 아직 교육 플랫폼으로서 갖지 못한 아주 독특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새로운 비대면 실시간 수업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되게 아주 야심찬 뜻이죠. 예. 자, 근데 그걸 갖고 뭘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뭐 그냥 비즈니스를 하겠죠. 하지만 이 플랫폼 하나가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어느 지역에 있든 동시에 수업을 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학생 중에서 수업이 끝나면 학원도 못 가고 그 다음에 과외도 못 받고 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자,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러면 어딜 가느냐?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큰 기업에서는 그 친구들에게 대학생을 붙여줘서 과외도 시켜주고 예. 멘토링도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 흩어져 있는데 어딘가에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거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일 수 있지만 매주 모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 뭔가 플랫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각종 NGO 같은 재단들에서 보면 상담도 엄청 일어나거든요. 멘토링도 엄청 일어나는데 근데 그런 거에 특화된 플랫폼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수업만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런 어떤 사람들 보고 또 같이 공유해야 되는 어떤 VOD 같은 것도 보면서 예. 할 수 있는 계속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이건 정말 사회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예. 아 이거 진짜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제가 학생들하고도 나누거든요. 학생들을 제가 30명을 가르쳐 보니까 너무 열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네. 교수님의 네. 어딘가를 봤더니 아마 그날이 아마 술을 한잔 하셨든지 네네. 아니면 뭐 약간 기분이 멜랑콜리 하셨든지 했는데 선배 교수께서 전화를 하신 모양이에요. 좀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끊고서 이렇게 딱 페북에다가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올려놓으셨냐면 오늘따라 창업 이직을 참 잘한 것 같다. 누구도 이게 가지 않는 길만 이렇게 가시는데 아니 아유 그게 창업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지금 뭐 트랜스포스트 이야기 하시지만 남들이 그냥 듣기에는 정말 좋은 창업을 하셨구나 이랬지만 저도 주위에서 뵈면 이 CEO의 종이 아세요?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죄값 치른 사람들이 CEO예요. 그 길을 들어서신 거라고. 근데 아, 네. 창업을 잘했다고 얘기하신 거는 뭔가 그 사이에 그래도 네. 보람 있는 네. 짧은 기간이지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를 떠나면서 그동안 너무 그냥 고향같이 그냥 편한 곳이었는데 다 가족 같고 약간 안전지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길 떠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왜 떠나는가. 그러면 결국 저의 욕망도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죠. 더 재밌겠다라는 욕망도 있을 거고, 더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다.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인간으로서 다음 단계가 있는 것 같다. 예.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성장하고 싶은 거죠. 뭐가 제일 큰가를 봤을 때 저는 한 단계 더 나아졌다. 성장이라고 하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생각해보면 새로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힘들겠지만 여기서 느끼는 거가 그동안 느낀 거하고 다르다면 그거는 또 다른 나의 성장의 포인트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냥 교수 생활을 하면서 1년을 보냈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의 출렁임을 저는 한 달, 뭐 심지어 한 주만 해도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 아시잖아요. 네, 그 아까 저 기억이 전생에 나요. 뭐 그런 죄를 것처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뭐 아침에는 뭐가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점심에는 누가 나가려고 한다고 연락이 오고 또 저녁에는 근데 누가 투자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막 하루에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예. 그게 이걸 사실 못 견디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건 누구나 다 창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견딜만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여기 국장께서 그 뻑하면 얘기가 CEO가 왜 방에 있어야 되느냐 혼자 올 수 있는 그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치 말씀하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냉탕온탕 예. 저 이렇게 찬물을 탁 끼얹을 수 있는데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교수님하고 약간 다퉜어요. 아, 네. 그때 1인 창업이 굉장히 유행할 텐데 아, 네. 1인 창업 뭘 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아니 우리 때는 선배들이 정말 고생을 해가지고 일자리가 막 널려서 뭐 몇 개씩 막 선택을 하던 그런 시대였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잘못해서 혹시 애들한테 그런 일자리 못 만들어주니까 1인 창업으로 모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자꾸 1인 창업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창업 이야기하세요. 스타트업 이야기하세요. 이 얘기를 제가 몰상식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시대를 봤더니 큰 기업에서 작은 스타트업으로 그다음에 혁신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다른 것들의 연합으로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창업에 대한 분위기가 맞더라. 근데 이거를 저는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느냐. 창업을 가르치는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체계화돼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조직을 갖추시려고 네, 체계도 네. 갖추시려고 네, 그렇고 또 그 학생들한테 투자도 하시는 네,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런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네. 근본적인 부분. 네, 되게 날카로운 그 예리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창업 교육을 하는 그 누구도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 답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는 아직 신출내기지만 아직 창업 면에서 경력은 되게 아직 어리지만 이걸 진짜 이거 교육하려는 관점에서 쭉 고민을 해보고 또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팩트는 창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루머가 있어요. 서울대 학생들의 가장 진취적이고 똘똘하고 뭔가를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의 첫 번째 선택은 사실은 스타트업이다. 예전엔 대기업 가고 고시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있었지만 요즘 친구들은 나도 한번 스타트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진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대 학생들은 한 반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대학마다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닷컴 시절에 잘 아시잖아요. 그때 너무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묻지마 투자도 했었고 그래서 거품 사라지고 한번 큰 내용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나쁘지 않아요. 지원 시스템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창업해서 빚을 지지는 않겠구나. 예전처럼 신불자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 그리고 잘하면 우리 선배들 봤듯이 엄청난 성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서 창업에 대한 허들이 확 낮아졌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체계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모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성공에 더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금 가이드를 해주면 시행착오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되게 긴데 요때 2, 3년 뭔가를 해본다는 것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는 취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한 7년 전에 취재를 갔었는데요. 그때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과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스타트업 실패하면 대기업에 가요 그냥. 아마존에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이게 큰 경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거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경영하거나 스타트업에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기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경험 자체가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스타트업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외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타트업 MBA 과정을 일반인들까지 이제는 넓히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산학 생태계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는. 근데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40대 플러스 인생의 재창업을 돕는 일.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40대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젊은 세대잖아요.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이 그 40대뿐만이 아니라 50, 60대도 포함한다라고 하면 40대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변화일 수도 있다. 우리가 50대 60대 되면 뭐 집으로 가 이게 아니라 인생은 3부작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런 걸 꿈꾸거든요. 앞으로 대학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게 꿈꿔져요. 40대 플러스들이 대학에 막 빌딩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게 직원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학생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보면 대학들이 막 문 닫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때는 뭐 100만이 태어났지만 지금 25만도 안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TO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다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방에 있는 몇몇 대학들은 지금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미 문 닫은 대학도 있고. 근데 만약에 대학이 그 지역에 40대 플러스가 학생으로 들어가서 인생의 새로운 재창업, 그럼 뭔가를 또 배워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40대 플러스 50대가 자기 그동안 하던 일을 접고 이제는 뭐 죽음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30년, 40년 더 사는데. 그러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배워야 되거든요. 새로운 걸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기관이 뭐냐면 대학이에요. 그럼 그 대학이 인생의 재창업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저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도 저는 성에 안 차요. 이건 올드 패러다임 같아요. 평생교육은 기존의 대학 중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사실 그래서 평생교육이 잘 되는 대학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냥 있기만 하죠.
근데 저는 앞으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이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대학의 가장 주된 학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40대 플러스다. 우리 동네에 다니는 40대 플러스가 우리의 주된 학생이다. 이런 사회가 오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새로운 신기술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뭐 로봇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교육 받으세요. 새롭게 거듭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나이에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배워야 뭔 소리야 아직도 50년은 더 사시겠구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맞아요. 대학의 기능이 이제는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새로운 현장 교육 이런 것들 또는 창업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네.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네. 앞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령이가 진짜 줄거든요. 그러면 대학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학생을 채워야 돼요. 근데 학생이 없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은 또 왜 40대 플러스들을 보면은 돈 있는 분들은 이렇게 뭐 최고위 과정 가기는 하고 심지어 대학원 늦지막 가기도 더 열심히 하는데 하시고. 사실은 좀 그런 게 부족한 분들은 또 그냥 문화센터 가서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욕구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유튜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만 유튜브에 모든 게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대면 혹은 비대면이라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배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학교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변신해야죠. 다른 방식으로 진화해야죠. 그게 뭐냐? 40대 플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